아버지, 폭풍우가 종로의 밤을 집어삼키던 그 순간 골목 바닥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의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며 빗물로 잠긴 아스팔트를 번쩍이고 있었죠. 은결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어들어 미동도 없는 노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은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가의 회장,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인 은결을 집안에 수치라며 내쫓았던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10년 동안 증오로만 품어왔던 얼굴이 지금은 비에 젖은 채 마지막 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동안 은결의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아들과 버린 아버지의 이 재회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숨겨온 진실의 시작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종로 뒷골목 깊숙한 곳. 간판도 없는 낡은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은결네 수리점이라 불렀어요. 고장난 시계든 라디오든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숨을 쉬었죠. 25살 청년 은결. 종로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수리공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대 위에는 온갖 공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은결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 앞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오래 멈춰있던 괴종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째깍. 죽어있던 시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계를 고칠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상처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지직. 용접기에서 파란 불꽃이 튀어올랐어요. 은결의 눈동자가 순간 얼어붙었죠. 그 작은 불꽃이 10년 전 그날 밤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10년 전 은결은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승천그룹, 국내 최고의 엔진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 권승천 회장은 업계에서 전설로 불렸죠. 하지만 은결에게 그 화려한 저택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은결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다른 여인의 아들이었죠. 은결의 어머니는 천재적인 기계공학자였어요. 승천그룹의 핵심 기술인 은하 엔진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결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갓난아기 은결은 그렇게 대저택으로 왔어요. 본처 배수연은 첫날부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도끼가 번뜩였죠. 저 여자의 씨앗을 내가 키우라고.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를 연기했어요. 여보, 불쌍한 아이잖아요. 제가 잘 키울게요. 권승천 회장은 그 말을 믿었죠. 아내에 가면 뒤에 숨은 칼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결이 10살 되던 해, 이복형 태준이 처음으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야, 넌 원래 우리 집 애가 아니래. 밖에서 주워온 거래. 퍽! 어린 은결의 볼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은결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죠. 하지만 은결아, 형한테 뭘 잘못했길래 맞는 거냐? 아버지는 은결의 잘못부터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은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자신을 미워하는 걸까요? 가슴에 커다란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결에게도 버팀목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은하 엔진 설계도였습니다. 아버지 서재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은결은 아버지가 출장 간 날이면 몰래 서재에 들어갔어요. 비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도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들이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죠. 이건 그냥 엔진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혼이 담긴 유산이었어요. 은결은 설계도를 가슴에 꼭 품었죠.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하지만 설계도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15살 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결이 서재에서 설계도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렸죠. 네 이놈. 배수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어요. 감히 회장님 서재에 숨어 들어와? 찰싹. 배수연의 손이 은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어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데. 은결의 눈에 불이 붙었어요.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생전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배수연의 손을 뿌리쳤죠. 배수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좋아, 두고 봐라. 뒤돌아보는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은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죠. 그로부터 사흘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뻘건 불길이 춤추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서재가 타오르고 있었죠. 안 돼. 은결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은결아. 아버지가 은결의 팔을 붙잡았죠. 아버지, 설계도요. 엄마 설계도가 타고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배수연이 달려왔어요. 손에는 반쯤 탄 설계도 조각이 들려 있었죠.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누가 설계도를 꺼내놓고 불을 질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은결아.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와 너뿐이다. 은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전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배수연이 아버지 곁에서 속삭였죠. 여보, 저번에 제가 봤어요. 이 아이가 몰래 서재에 들어가는 걸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됐다. 서자놈이 결국 집안을 망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장 나가라.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었어요. 15살 은결을 빗속으로 밀어냈죠. 털썩? 은결이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오늘부터 넌권 씨 가문 사람이 아니야.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죠. 번쩍.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섬광 속에서 은결은 봤어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배수연의 얼굴을.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은결의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불을 질렀구나.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15살 소녀는 그렇게 폭풍 우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 현재. 지지직. 파란 불꽃이 또다시 튀어올랐어요. 25살의 은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날 밤 이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굶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어요. 어느 날 쓰러진 은결을 한 노인이 발견했죠. 종로에서 작은 수리점을 하던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야, 너 손재주가 기가 막히네. 여기서 일해라. 그렇게 은결은 수리공이 되었어요. 3년 전 박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수리점을 물려주셨죠. 은결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만 거짓말을 하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은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죠.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날씨였어요. 마치 운명이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과연 은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밤 11시 폭풍우가 종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었어요. 번개가 어둠을 갈랐죠.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졌어요. 은결은 수리점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10년 전 자신이 빗속으로 내던져졌던 바로 그날 같은 날씨였습니다. 은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오늘은 일찍 닫아야겠네. 셔터를 내리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보였어요. 수리점 앞 전신줄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채 멈춰섰죠. 비상등만 깜빡깜빡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은결의 눈이 가늘어졌죠. 이 폭풍우에 누가 차를 세운 거지. 그때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위태롭게 차에서 내렸어요. 백발이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고급 양복이 비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수리점 쪽으로 걸어왔어요. 도움을 청하려는 것 같았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 발자국을 채 떼기도 전에 노인의 무릎이 꺾였어요. 털썩 찬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죠. 은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문 옆에 세워둔 우산을 움켜쥐었어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은결이 소리치며 달려갔죠. 노인은 엎드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노인의 몸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은결은 노인의 어깨를 잡았죠. 조심스럽게 뒤집어 눕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번쩍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섬광이 노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죠. 은결의 동작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백발이 되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죠. 10년 전 엄마 없는 서자놈이라며 어린 자신을 빗속으로 내던졌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아, 아버지. 은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권승천 회장. 버린 아버지와 버려진 아들이 10년 만에 폭풍우 속에서 다시 만났죠. 은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서자놈이 결국 집안을 망치는구나. 그 차가운 목소리, 그 매정한 눈빛. 은결의 가슴 속에서 증오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소리였어요. 생명이 쓰러져가는 소리였죠. 은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설계도가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기계의 심장을 만드신 분이었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신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 해도. 은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증오보다 본능이 먼저였어요. 아버지를 번쩍 들어 올렸죠. 등에 업고 수리점을 향해 뛰었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을 적셨어요. 은결의 다리가 휘청거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리점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쿵! 문이 열렸습니다. 은결은 아버지를 수리점 안쪽 낡은 소파에 눕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상태를 살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죠.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안정해요.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은결이 주소를 불렀습니다. 영상 통화로 전환해 드릴게요. 제가 보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이 켜졌죠. 폭풍우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소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은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분. 아버지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구급대원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은결은 휴대폰을 어깨에 끼운 채 양손을 움직였어요. 평소 기계를 다루던 그 정밀한 솜씨로 아버지의 고개를 조심스럽게 젖혔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출혈 부위가 있으면 압박해 주세요. 은결은 깨끗한 면포를 꺼내 아버지의 이마를 살폈어요.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면포로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은결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갑게 식어갔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은결의 눈이 아버지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10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됐죠. 그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연약한 노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혈을 하던 은결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목에 멈췄어요. 낡은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오래되어 가죽이 닳고 바랜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은하 엔진. 어머니가 설계한 바로 그 엔진의 문양이었습니다. 은결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을 내쫓을 때 그렇게 차갑던 사람이 아직도 어머니의 흔적을 손목에 간직하고 있었죠. 은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미움과 그리움이 한 덩어리로 뒤엉켰어요. 시계 속 은하 엔진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죠. 마치 어머니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 아버지를 살려줘. 은결은 이를 악물었어요. 삐요삐요.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비췄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죠. 환자분 상태는요? 의식 없고요. 기도 확보하고 출혈 부위 압박했습니다. 은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구급대원이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죠. 잘하셨어요. 응급처치 덕분에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은결의 입이 굳어졌죠. 아니요. 은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멀어져 갔어요. 은결은 수리점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10년 전 아버지가 뿌리친 바로 이 손으로 오늘 밤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은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참, 웃기네. 그때 은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온 검은 세단이 아직 수리점 앞에 서 있었어요. 비상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은결은 천천히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폭풍우 속에서 혼자 차를 몰고 있었을까? 왜 하필 이 골목에서 쓰러진 걸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왜 오늘 밤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은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은결은 수리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빗물이 여전히 얼굴을 적시고 있었죠. 1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은결의 시선이 수리점 앞에 멈춰선 검은 세단에 닿았어요. 비상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은결은 수리점에서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기계를 고쳤죠. 고장의 흔적을 읽는 눈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체 하부를 천천히 훑쳤어요. 타이어. 이상 없음. 서스펜션. 이상 없음.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에서 불빛이 멈췄습니다. 은결의 눈동자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야, 이건? 브레이크 호스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은결은 손전등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절단면을 자세히 살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마모가 아니었습니다. 절단면이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특수 절단기로 단숨에 그어버린 듯 매끄러웠죠. 자연적인 파손이라면 절대 이런 단면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은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한 살인의 흔적이었죠. 은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대체 누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걸까요? 은결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빗물 섞인 바람 사이로 밀폐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은결의 몸이 굳어졌죠. 이 냄새, 차 안에 갇혀있던 서늘한 향기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백합향.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향수 냄새였어요. 은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서재에 불이 났던 바로 그날, 배수연의 옷에서 풍겼던 바로 그 향기였죠. 그날 밤 은결은 분명히 맡았습니다. 서재에서 빠져나오는 배수연의 옷에서 이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차 안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죠. 은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결은 차 안을 더 살폈습니다. 운전석 옆 수납함이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은결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가죽 지갑이었어요. 하지만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오래 쓴 흔적이었습니다. 은결은 무심코 지갑을 열었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한 곳, 투명 칸에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낡고 바랜 사진이었죠. 은결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은결이 기억하는 바로 그 얼굴이었죠.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은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시선 끝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조수석 바닥 매트 아래였죠. 은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황금색 셔츠 단추였죠. 은결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셔츠 단추 표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천그룹 로고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니셜이 있었죠. K, T, J, 권태준. 이복형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은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유학파라더니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흘리고 가? 태주는 어릴 때부터 그랬죠. 머리는 좋은 척했지만 허술한 구석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은결은 황금색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증거였죠.
작업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잘린 브레이크 호스, 배수연의 향수 냄새, 태준의 셔츠 단추, 그리고 아버지 지갑 속 어머니의 사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은결은 어머니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은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권은결 씨 되시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은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조금 전 실려오신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로 이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요. 은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가 은결의 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은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환자분이 계속 한 사람 이름만 부르세요. 은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름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은결아, 은결아 하시면서 손을 허우적거리세요.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의료진이 진정시키려 해도 안 돼요. 보호자분이시면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은결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0년이었죠. 10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은결을 찾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불을 질렀다며 내쫓고 집안 망신이라며 외면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은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갈게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결은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에는 아직 어머니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몰래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면서 내 번호는 알고 계셨던 거야. 은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박 사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사람만 거짓말을 하지. 은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은결은 병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죠.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배수연과 태주는 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걸까요? 은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중앙병원 VIP 병동 앞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승천그룹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복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임원들, 그리고 경호원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배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잘못되시면 배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죠.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배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우리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발. 무릎까지 꿇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태준의 표정은 달랐어요. 손에 든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비상경영권 위임 동의서.
아버지가 쓰러진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상속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슬픔은 어디에도 없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병동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작업복, 기름때가 묻은 손, 화려한 정장들 사이에서 그 모습은 확연히 달랐어요. 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순간 배수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내쫓은 그 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너 내가 왜 여기? 배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배수연이 은결을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어요. 철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배수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까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뭐하러 온 거야? 배수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아버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한모 챙기러 온 거야? 은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미 10년 전에 쫓겨난 몸이야. 여기 올 자격도 없어. 배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배수연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이 향수, 은결이 낮게 말했습니다. 백합향, 10년 전 그날 밤에도 이 냄새가 났죠. 배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은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차 안에서도 비슷한 향이 나더라고요. 배수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뭐라고? 은결이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그냥 신기해서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향수를 쓰시네. 배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결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내까지 게 뭐라는 거야? 은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은결은 비상계단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실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은결은 복도 끝 의료진 전용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은결은 살짝 열린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삐, 삐, 삐.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은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무섭고 위험 있던 아버지. 지금은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는 연약한 노인이었어요. 은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결.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은결을 찾았죠. 와, 구나. 떨리는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은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10년 전 자신을 밀어냈던 그 손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어요. 은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자신을 구한 게 은결이라는 걸. 이걸 받아라.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무언가를 은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였어요. 낡은 가죽 밴드. 뒷면에 새겨진 은하 엔진 문양. 아버지 손목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였죠. 엄마 시계.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이 은결의 손바닥 위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쓰는 것 같았죠. 0, 4, 1.
2, 4개의 숫자였어요. 시계 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게 들어있어. 아버지의 눈이 다시 감겼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삐, 삐, 삐. 은결은 손에 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시계.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진 숫자 412. 이게 열쇠였어요.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여는 열쇠. 은결은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배수연과 태준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은결은 주머니 속 태준의 황금색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배수연의 향수, 태준의 단추, 아버지가 남긴 시계와 암호,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었어요. 은결은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배수연과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당신들이 망가뜨린 것들. 은결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하나씩 고쳐나갈 겁니다. 손안의 시계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은결은 수리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시계.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건넨 어머니의 시계.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진 숫자 412. 은결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시계를 내려놓았어요. 낡은 가죽 밴드, 살짝 바랜 은색 케이스, 뒷면에는 은하 엔진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은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젊은 어머니의 손목에서 빛나던 그 시계가 지금 손안에 있었습니다. 은결은 공구함에서 정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시계 분해는 수천 번도 넘게 해봤어요. 하지만 이번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죠. 조심스럽게 뒷면 덮개를 열었습니다. 순간 은결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건 보통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반 시계라면 있어야 할 부품들 사이에 낯선 장치가 숨어 있었죠. 작은 톱니바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금고의 자물쇠처럼요. 은결은 숨을 죽이고 살폈어요. 4개의 톱니바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0부터 9까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치였어요. 은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12. 아버지가 손바닥에 쓴 그 숫자. 이게 열쇠였어요. 은결은 핀셋으로 톱니바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톱니디 0, 두 번째 4, 세 번째 1, 네 번째 2, 찰칵 작은 소리가 났어요. 은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시계 뒷면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중 구조였어요. 은결은 천천히 안쪽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칩이었죠.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칩. 그리고 그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결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죠. 은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10년 전 너를 쫓아낸 건 아빠의 가장 큰 죄였어.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수연이가 너와 어머니의 설계도를 노리고 있었어. 서재에 불을 지른 것도 그녀였지. 아빠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단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쫓아냈어.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위험했거든. 설계도도 마찬가지였어. 금고에 넣어둔 건 가짜란다. 아빠가 직접 숫자 몇 개를 바꿔놓았지. 그대로 만들면 엔진이 터지도록. 진짜 설계도는 이 시계 안에 있어. 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은하 엔진. 그 진짜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야. 은결아, 아빠는 널 사랑한다.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어. 부디 이걸로 내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다오.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어요. 글자가 번져갔죠. 아버지. 은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자신을 버렸냐고. 왜 말 한마디 듣지 않았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은결을 지키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무 말 없이 은결을 위험에서 떼어놓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거죠. 은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엎드려서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10년치 오해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죠. 한참 후 은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 칩을 들여다봤어요. 노트북에 연결했죠.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은하 엔진 설계도.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진짜 설계도였어요. 은결은 천천히 도면을 살폈습니다. 곡선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숫자 하나 오차가 없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서 보던 그 설계도 그대로였습니다. 은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이게 진짜구나. 어머니의 천재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10년 동안 지켜온 아버지의 인내도요.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배수영과 태준이 해외 투자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엔진 설계도는 혁신적입니다.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죠. 아버지 금고에서 빼낸 그 설계도였습니다. 연료 효율이 기존 대비 40% 향상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죠. 태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배수연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승천그룹이 10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억 달러가 오갈 계약이었죠. 배수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이 설계도만 있으면 승천그룹은 자기 것이었어요. 아픈 회장은 병원에 누워있고 보잘것없는 은결은 시골 수리점에서 기름이나 묻히고 있겠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투자단의 수석 기술자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 냉각 시스템 수치가 이상합니다. 배수연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 수치대로라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기술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가동 30분 안에 냉각 장치가 녹아내릴 겁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연료 공급 밸브 수치도 맞지 않아요. 이대로 가동하면 기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엔진이 과부하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투자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투자단 대표가 싸늘하게 말했어요. 이딴 설계도로 계약하자고 부르셨습니까? 배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분명히 제대로 된 설계도인데 대표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저희의 시간은 금입니다. 금.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투자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일은 업계에 소문이 퍼질 겁니다.
대표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승천그룹과는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배수영과 태준만 텅 빈 회의실에 남았어요. 뭐야, 이게 대체? 태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금고에서 가져온 건데. 배수연의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어요. 설마 회장이? 배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짜를 넣어둔 거야? 태준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는 거야? 배수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늘 밤 병원에서 봤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빗물에 젖은 작업복, 차갑게 빛나던 눈빛, 은결. 설마 그 자식이. 배수연의 이가 갈렸습니다. 수리점. 은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설계도. 진짜 은하 엔진. 은결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은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 재능을 물려주셨는지. 시계와 설계도와 아버지의 편지. 세 가지가 작업대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은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스며들었죠. 어머님. 은결이 중얼거렸어요. 배수연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각오하시죠. 은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로 칩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진짜의 무게. 이제 그 무게로 거짓을 부숴버릴 차례였죠. 하지만 은결은 아직 몰랐습니다. 배수연이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같은 시각. 배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은 텅 비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떠난 뒤 정막만 감돌았죠.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설계도가 가짜였어요. 배수연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병원에서 봤던 은결의 눈빛. 그 자식이 뭔가 알고 있어. 배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이 깨어나면 다 끝이야. 배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나야. 병원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어? 전화를 받은 건 오래전부터 고용해둔 사람이었어요. 중앙병원 VIP 병동 의료 장비 관리 시스템. 특히 산소 공급 장치. 배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잠시 후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배수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오늘 밤 안으로 해. 은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은결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은결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 배운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의료장비 수리를 맡았을 때 시스템 구조를 익혔습니다. 화면에 병원 전산망 흐름이 떴어요. VIP 병동 산소 공급 시스템. 은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은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접근 경로를 역추적하면서 동시에 방어벽을 쳤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외부 접근 시도. 산소 공급 장치 제어권 탈취 시도.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은결은 이를 악물었어요. 누군가 시스템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은결이 막았습니다. 밸브를 잠그려 하면 은결이 다시 열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죽이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살리려 하는. 은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배수연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스템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왜 안 돼?
배수연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은결이 실시간으로 그녀의 조작을 막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간과 위치, 조작 기록이 그녀의 태블릿에 자동 저장되고 있다는 걸. 은결이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은결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 411을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사진첩을 살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 사고 당일 날짜였어요. 은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것 같았어요.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 안 받네. 배수연의 희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받아요? 응. 벌써 일이 끝났나 보다. 배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브레이크 손 받았으니까 이 빗길에 오래 못 가지. 은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확실하게 해뒀죠? 태준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했어. 10년 전 서재에 불 지른 것처럼 깔끔하게. 은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때도 완벽했잖아. 그 애한테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고. 배수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계도는요? 금고에 있잖아. 회장만 없으면 우리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거네요. 그래.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다 내 거야. 배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배수연의 자백, 서재 방화, 브레이크 조작. 10년 전 그날 밤 15살 소녀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 진범이 스스로 자백한 녹음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증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수연을 단숨에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였죠. 은결은 파일을 여러 곳에 저장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게. 그때였어요. 쿵. 수리점 셔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은결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쿵쿵쿵. 누군가 셔터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열어. 안에 있는 거 알아.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셔터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은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노트북을 접었어요. 어머니의 시계와 마이크로 칩을 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도 챙겼죠. 이것만 있으면 됐어요. 이것만 지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쾅! 셔터 한쪽이 뜯겨나갔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서너 명은 되어 보였죠.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있다?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 사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결아, 이 가게에는 비밀이 있어.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둔 거야. 은결은 작업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낡은 철판 손잡이를 당겼어요. 어두운 통로가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만들어둔 비밀 통로였죠. 어디 갔어? 건달들이 수리점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은결은 이미 통로 안이었습니다. 철판을 닫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위에서 물건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결은 조용히 통로를 따라 기어갔어요. 통로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수리점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은결은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품 안에는 어머니의 시계가 있었어요.
진짜 설계도가 담긴 마이크로 칩도요. 그리고 배수연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은결의 손에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은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승천그룹 임시 주주총회.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였어요. 은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간 묻혀있던 모든 거짓을 부수기 위해 오전 10시 승천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태준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배수연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지셨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의식을 되찾지 못하신 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승천그룹을 이끌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수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이제 공식적으로 회장 취임을 선언하겠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쿵.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낡은 수리공 점퍼를 입은 은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은결이 밀고 있는 휠체어 위에 권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수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회장이 깨어났다. 그것도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배수연은 귀신을 본 것 같았죠. 은결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단상 앞에 멈춰서서 배수연을 바라봤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어머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배수연이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어요. 여긴 주주총회장이야.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저도 주주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식 위임장 가지고 왔어요. 배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배수연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전광판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금고에서 빼돌린 그 설계도였죠. 주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승천그룹의 진짜 힘입니다. 배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혁신적인 기술로 승천그룹은 세계 시장을 제패할 겁니다. 바로 그때 은결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배수연이 눈을 부릅떴어요. 뭐야, 내려가. 은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설계도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어요. 이건 엔진이 아닙니다. 은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은결이 설계도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 수치대로 제작하면 가동 30분 안에 엔진이 과열되어. 은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냉각 장치가 녹아내리고 연료 밸브가 터집니다. 이 엔진을 단차는 터지고 말죠.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 배수연이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은결이 주주들을 향해 말했어요. 사실 이 설계도는 일부러 조작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숫자를 바꿔 놓으셨어요. 은결이 휠체어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주주들의 시선이 배수연에게 쏠렸어요. 그럼 진짜 설계도는?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은결이 품 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어요. 가죽 밴드가 바랜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은결이 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진짜 은하 엔진 설계도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은결은 시계 뒷면을 열었어요. 정밀한 톱니바퀴들이 보였습니다. 은결의 손가락이 톱니를 돌렸어요. 0, 4, 1, 2. 아버지가 손바닥에 써준 그 숫자.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시계 안쪽이 열렸습니다. 손톱만 한 마이크로 칩이 들어 있었어요. 은결이 칩을 꺼내 기술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띄워주세요. 잠시 후 전광판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장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설계도잖아. 이건 진짜 혁신이야.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은하 엔진 설계도. 곡선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숫자 하나 오차가 없었죠. 배수연이 들고 있던 가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아름다운 설계도였어요. 냉각 시스템이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고 연료 효율은 기존 대비 50% 향상입니다. 은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엔진은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장내에 감탄이 흘렀습니다. 배수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은결의 손을 찾는 것 같았죠. 은결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은결의 거친 손을 꽉 잡았어요. 기름때가 묻고 굳은 살이 박힌 수리공의 손.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아들의 손이었죠.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결아.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잘 했다. 그 한마디에 은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는 이 순간. 은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몇몇 주주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결은 눈물을 닦고 배수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배수연은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배수연이 뒤로 물러설수록 은결은 앞으로 다가갔어요. 설계도가 가짜인 건 확인하셨죠? 은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배수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 자식이 감히. 아직 안 끝났어요. 은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쓰고 있는 그 가면도 가짜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은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그게. 어머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에요. 은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배수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주주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까요? 태준이 배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나가요. 하지만 은결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은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배수연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결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주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은결이 기술팀 직원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스피커로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회의장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은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배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안 받네? 응. 벌써 일이 끝났나 보다. 브레이크 손 받았으니까 이 빗길에 오래 못 가지.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확실하게 해뒀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했어. 10년 전 서재에
불 지른 것처럼 깔끔하게 배수연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그때도 완벽했잖아. 그 애한테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고 장내에 탄식이 흘렀어요. 설계도는요? 금고에 있잖아. 회장만 없으면 우리 거야. 태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거네요. 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배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배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조작이야. 조작된 녹음이야. 배수연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스피커를 끄려고 발악했어요. 저거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은결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은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배수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뭐야 저게. 스크린에는 태블릿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 시스템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을 조작하는 손이 보였습니다. 배수연의 손이었죠. 산소 공급 장치 제어 화면입니다. 은결이 설명했어요. 어젯밤 어머님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접속한 화면이에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배수연의 손이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산소 공급 중단 버튼, 그리고 화면 한쪽에 배수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블릿 카메라에 찍힌 거였어요. 왜 안 돼? 짜증 섞인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주주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제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은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기록이 어머님 태블릿에 자동 저장되게 해뒀어요. 은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간, 위치, 그리고 어머님 얼굴까지 모든 증거가 어머님 손에 남은 거죠. 배수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배수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은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서재 방화 사건. 그때 보안팀장이었던 분이 남긴 겁니다. 은결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친필각서예요. 배수연 사모님이 못 본 걸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15살이었던 저한테 누명을 씌웠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은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다 어머니가 한 거야. 은결이 차갑게 웃었어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은결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배수연 씨, 권태준 씨, 형사가 앞으로 걸어왔어요. 살인미수, 방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배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 배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럴 수 없어.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원래 다 내 거였어. 배수연이 은결을 향해 소리쳤어요. 은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두 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몰랐어. 어머니가 시킨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배수연의 비명이 복도로 사라져갔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주주들의 시선이 은결에게 쏠렸습니다. 한 주주가 먼저 일어섰어요. 권은결 씨, 당신 어머니가 만든 설계도, 그게 진짜 승천그룹의 미래입니다. 주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설계도를 되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짜 후계자입니다. 주주들이 은결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결은 휠체어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떨리는 손이 은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은결은 품 안에서 어머니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 끝났어요. 은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명예 되찾았어요. 시계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주주들이 은결에게 다가왔어요. 권은결 씨 회장직을 맡아주셔야 합니다. 원로 주주가 말했습니다. 진짜 설계도를 되찾아 주셨잖아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도 은결의 손을 잡았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내가 해다오. 은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이 될 수 없어요.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회장실 가죽 의자보다 수리점의 낡은 나무 의자가 제 체질이에요. 은결이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설계도는 드렸으니 회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주주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은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은결은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결은 조수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작은 묘지 앞이었습니다. 은결이 먼저 내려서 아버지의 휠체어를 꺼냈어요. 아버지를 태우고 천천히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묘비. 은결은 매년 이곳에 왔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은결은 품 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시계. 10년 동안 아버지가 품고 있던 시계였죠. 은결은 시계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은결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시계 돌려드리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엄마 명예 되찾았어요. 진짜 설계도도 세상에 알렸고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엄마 이름 석자가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잘했죠? 엄마. 바람이 은결의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결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아버지, 위험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묘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은결이 놀라서 외쳤어요. 아버지가 묘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미안.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리 아들도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은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지. 은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은결을 바라봤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은결아,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은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잖아요. 은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알아요. 다 알아요.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1년 후, 승천그룹은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은결이 복원한 은하 엔진 설계도, 그 기술로 만든 엔진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어요. 승천그룹, 세계 최고의 엔진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선정. 은하 엔진 개발자 고 이수정 여사, 국가산업훈장 추서. 어머니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은결이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은결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종로의 낡은 수리점에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물려준 그 가게. 은결은 매일 아침 셔터를 올렸어요. 손님들이 고장난 시계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쳐주세요. 은결은 하나하나 정성껏 고쳤어요. 화려한 승천그룹 본사보다 이곳이 편했습니다. 이곳이 은결의 자리였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수리점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사이 많이 회복하셨어요. 말도 제법 하실 수 있게 됐죠. 손에는 낡은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또 고장났어? 은결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태엽이 좀 뻑뻑해. 아버지가 시계를 건넸습니다. 은결은 알고 있었어요.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는 걸. 은결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밥 먹었어요? 아니, 찌개 끓일게요. 은결이 작업대 뒤쪽 작은 부엌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죠. 은결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수리점 안에 퍼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어. 아버지가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옛날에 내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야. 은결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요? 응. 내 엄마 된장찌개가 일품이었어.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가 엄마 손맛을 닮았구나. 은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요리도 잘했다는 거. 천재 공학자였지만 살림도 잘했어. 아버지가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도 찌개를 끓이다가 진통이 왔었지. 은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응. 찌개 불 끄고 병원 갔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수리점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결이 아버지의 시계를 살폈어요. 태엽을 감고 톱니바퀴에 기름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은결아. 네. 고맙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를 용서해줘서, 다시 찾아와줘서. 은결이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가봐야겠다. 네. 조심히 가세요.
은결이 아버지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은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어요. 검은 승용차가 떠나갔습니다. 은결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수리점 안으로 돌아온 은결. 작업대 위에 어머니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결은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뒷면의 은하 엔진 문양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은결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은결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됐어요.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어요. 10년 동안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친 시간은 함께 갈 수 있어요. 은결은 알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회장 자리가 아니라는 걸.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은결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은결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 셋이 함께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결과 아버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해 속에서 보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가족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망가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고친 시간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보내세요.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